오늘의 세미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야. 네. 왜냐면 이건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입주권이 나와. 방배 13구역을 매입하시기 전에 꿈을 꾸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꿈이 완전히 이제 예지몽이 돼가지고 꿈에 뱀 2마리가 이제 몸은 하는데 쌍두예요, 쌍두. 근데 쌍두가 애청자님 다리를 꽉 깨물었어. 이런 꿈을 꾸고 오셨는데 빌라를 사셨거든요. 다 쓰러져가는 빌라인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문을 딱 여니까 현관은 하나인데 그 안에 집이 두 세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라를 사시기 위해서 예지몽을 꾸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몰랐거든요. 네, 원래 걔가 생각지도 못했던. 원룸짜리야. 방배 이제 13구역은 방배 2동이 있고 걔는 3동이거든요. 네. 언덕이야. 그때 당시에는 좀 열악해. 그래서 좀 집을 져도 날림으로 지은 거고 그쵸. 이쪽은 조금 그래도 집같이 지었어. 그래서 20년이 되면 10년 같아 보이는데 방배 3동은 10년, 20년 돼 보여. 그 정도로 했는데 원룸이 졌으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하나씩 있는 줄 알았어.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있으니까 원룸인 줄 알았는데 걔가 안에 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 네. 그래서 꿈이 그렇게 네. 맞나 보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방배 13구역은 착공 전이긴 한데 가보시면 굉장히 언덕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때도 이제 키를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젊었어요. 거의 경사가 45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고 우리 애청자님들을 막 다 모시고 가서 막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그때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분들 계셨는데 어떤 분들이셨냐면 그 모습을 딱 본 순간 이제 너무 놀라신 거야. 아 여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저 아래 사당역 쪽에 신축 빌라를 또 매입하신 분도 계세요. 재건축 이거 도대체가 이거 이렇게 열악한데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못하셔서 너무 안타까운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은 계셨는데 안 봤어요. 네. 안 보면 돼. 안 보고 하셨어요. 네, 안 보면 돼서 저안 보고 보시면 안 돼. 우리 회장님. 네.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실 거야. 안 보고 사서 2년 네. 있다가 오셔. 네. 아 근데 내가 산 집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구청에서 담장 무너지니까 보수하라고 공문이 네. 갔어요. 우리 집이 어딘데 담장이 무너지는데 그때 가보니까 담장 보수하러. 네. 맞아요. 진짜 그때 진짜 조합 설립 인가 되기 전에 조합 설립 인가 되면 지금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다 조합 설립 인가 나면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요런 매물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방배 13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 나기 막 거의 막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애청자님들 오시면 손을 딱 잡아. 얼마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 그럼 바로 손잡고 바로 13구역으로 달려가서 막 계약서를 아니 써드렸거든요. 얼마나 급하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세미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셔. 상담 예약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잠깐만요. 바로 얼마 가야 돼, 있으세요? 바로 가야 돼. 그래야지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 없어요. 1억 있죠. 됐어요. 네. 뭐 어떤 거요? 아니, 계약을 일단 하고 가야 그렇죠. 된다고. 예. 그리고 진짜 이 지장 찍으시고. 근데 그때 사인하시고. 진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저희 믿고 그냥 손잡고 가셔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그 애청자님들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그 애청자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때 굉장히 고맙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고 하셨거든요. 보통 뭐 한 3억 벌 거다. 계약서 다 쓰고 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서 한 1억 투자했으니까 한 3억 벌 거니까 그냥 기대를 하고 계셔라. 이랬는데 이제 그 입주권이 20억이 넘어간 이제 네. 이런 상황이 근데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네. 1억에서 3억만 벌자 해도 엄청 꿈의 숫자였어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강의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16억, 평당 1억이면 강북의 20평대가 그냥 1억이었대. 그냥. 아파트 한 채 값이. 아파트 한 채가. 네. 얘는 평당 1억일 때. IMF 때 그 반포자기가 1억 3천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걔는 16평형이야. 5층이니까 지분이 24평이야. 그래서 42평은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그때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우! 그때 내가 할 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때 네, 1억 뭐. 3천 큰 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점점 갈수록 화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이 아까 우리가 이제 애청자분들 오셨을 때 그때하고 똑같은 거라 다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1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겁날 수 있는데 이 겁난 사람들이 내놓는 있어요. 지금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계속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어서 아유 우리 이제 예를 들어 1억 갖고 계신 분들 사줄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억이 될 건
근데 갑자기 이런 101호 때문에 쓸데없이 겁을 먹으시는 분들 있잖아. 맞아요. 고맙게도. 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내놔. 그거를 그냥 막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네. 숨도 쉬지 말고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네, 눈으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급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위기인데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는 네. 이제 그 틈새를 저희가 또 잡아서 애청자님들한테 또 이제 수익을 좀 크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맞아요. 네. 그때도 그 아까 한금 배장님이 말씀하신 정관 수술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신문에 났어. 왜냐면 거기는 받기는 받아야 되겠으니까 70대 노부가 오신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동으로 아니, 정관이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데. 19금이 그래도 공무원한테 간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점이 너무 높으니 그게 우선순위야. 특별 공급마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우리가 정관 수술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저기 행정이 그래서 받아야지.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오픈 그게 신문에 난 적이 있다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입증.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이 그러면 네. 정책에 맞춰서 해주면 돼. 어차피 이래도 못 닫고 저래도 못 닫는데 네. 이걸 함으로써 특별공급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제갈량님, 네. 저희가 지금 거의 4시가 됐거든요. 4시가 얼른 다 돼가고 해야지.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 애청자님들께 금액대별 이제 서울 우량 지역, 핵심 지역 투자할 수 있는 이거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스피디하게 뺄게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30페이지. 예, 30페이지. 30페이지. 여기는 1억에서 3억 투자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목동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된 곳. 여기는 현재 이제 1억 후반에서 2억대 초반까지 들어갔었는데, 아까 우리 제갈량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1015 대책 발표 후에 이제 겁나서 정말 던지시는 분이 어쩌다 한 분이 계세요. 기회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에 지금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게 그 전화인데 급하게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금 1억 4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갭 투자가 1억 4천. 있는데 네. 네, 지금 다른 분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오늘 이제 세미나 끝나고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보호하겠다 해서 아. 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 네. 그런데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은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보냐면 전세가 잘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물이 새는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보기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걸리잖아. 금방 내일 모레 될 게 아니니까 10년 이상 걸리니까 허구한 날 물 새면 안 되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그래도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게 있어서 좀 되는데 빌라는 그냥 간혹 가다가 협심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전체가 새는 건데 누수가 돼서 옥상이나 이런 거 방수를 해야 되는데 나만 새잖아? 자기네 안 새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는 거지 다른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 그럼 일단 하고 봐야 돼. 그럼 네. 내가 보는 사이에 이미 나가. 네.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렇게 모아타운을 저희가 목동 말씀드리면 그 아래쪽에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목동 신시가지 2단지 같은 경우는 34평이 2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향후 4만 6천 가구가 지어졌을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30억대 중반에서 40억대 초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내가 들어가는 모아타운의 주변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그 주변에 어떤 이슈가 있는가 이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같이 네. 이제 여기다 그리고 얘는 고지를 해드렸어요. 목동은 뭐가 중요하냐면 학군. 맞아요. 학군이 중요해요. 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산이 많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교통이 이제 엄청 좋은 데가 있어요. 막 트리플 뭐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웬만한 데보다 이제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학군이 좋은 데는 강남 이제 하고 이제 목동 이런 데는 많이 가격이 받쳐주잖아요. 근데 교통이 좋다 해가지고 다 좋지는 않거든요. 청량리 같은 데가 14개 노선이에요. 14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20억도 안 되죠. 17억, 20억이 안 17억, 돼. 18억. 신축 네.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14개 노선이지만 다 쓸데없는 거 노선이라고는 해. 왜냐면 강남으로 오기가 불편해. 그 우이 쪽으로 가는 건 편한데 그래서 좀 그렇고 목동이 여기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데잖아요. 근데 얘는 학군이 그 신시가지에 있는 학군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쪽은 신목중학교가 좀 우수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을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쳐줘. 안 쳐주는데 목동은 중학교를 쳐주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그 학군에 이제 목숨 건데라 중학교부터 쳐줘. 중학교부터 쳐주다 보니
보니까 초등학교도 봐. 초등학교를 보다 보니까 심지어 유치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가. 그러면 대학교 되면은 떠나면 되잖아요. 안 떠나. 안 떠나니까 새롭게 계속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가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목동이 작년 몇 개월 만에 애청자분들 해드렸는데 잔금시에 잔금을 이제 2개월인가 3개월 됐는데 잔금시에 4억이 올랐어요. 그런 정도예요, 목동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실거래가 이럴 것 뿐이지만 호가는 막 30억도 하는 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기가 만약 신목중학교를 가는데 남자만 가는 데가 있고 여자만 가는 데가 있고 남녀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 그런데 얘는 이제 조금 이 3분의 2가 이제 신목중학교가 가는 거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신통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아보다는 신통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 신통은 한 바닥이죠. 한 단지로 하는 거고 모아는 모아야. 이 1구역 이거 모아니까 한 단지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신통을 선호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쬐꼬매니까 얘보다는 이 모아타운을 더 선호하긴 해요. 모아타운 얘는 1600에서 2000세대를 예상하거든요. 얘는 지금 500세대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신통보다는 이제 이렇고 신통은 아까 말했듯이 빌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귀찮아. 근데 모아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 팔기가 불편하지 않는 게 이게 더 인기가 많다는 거는 맞고 지금 아까 이 1015 때문에 내내 안 팔았던 거 이걸 갑자기 던진 거가 아까 근데 1억 4천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나는 여기다 지금 1억 4천짜리 갭 투자했고 나 얼마 버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잠깐 수익 분석 해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매매가 3억이에요. 전세 1억 6천 꼈어요. 1억 4억 갭 투 하셨어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프리미엄 들 붙은 거거든요. 내 분담금이 국평 기준으로 목동은 아마 조합원 분양가 한 13, 14억 정도 지금 예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3억이 거의 내 감정가로 잡힐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 13억이면 분담금이 10억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옆에 있는 신시가지 단지가 27억, 28억 그런데 여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팅이 다 될 거예요. 46,000세대들이. 그럼 그때 가서는 최하 못해도 35억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내 원가는 분담금 10억 냈어요. 지금 갭투 금액 1억 4천, 11억 4천인데 주 아파트 가격 35억 빼면은 23억 6천. 그래서 목동도 좀 미니멈으로 낮게 잡아서 그냥 저희가 25억에 지금 계산해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가 최하 10억 먹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서울 시내 전 지역에 이렇게 학군 우수하고 지하철 노선 괜찮고 그리고 목동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점잖으세요. 학교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이어서 이런 우량 지역에 1억대 들어갈 만한 데가 지금 현재는 목동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목동을 좀 여기 해드렸고 수익 분석은 최하 10억에서 15억 그리고 네. 20억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상도동도 지금 분위기 엄청 핫하거든요. 네, 맞아요. 상도동은 상도동은 주민들 이게 좀- 자력이 네. 끝내줘요. 상도동을 보시면 네. 여기에 보면은 다 그냥 꽉 빽빽이 찼죠. 들어있어요. 네. 거기 그 위에가 서울 써있는 데가 장승백 여기거든요. 동작구청이 이미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어있는데 다 파란색인데 비어있는 데 있잖아요. 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한 애가 상도동이 7군데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지. 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가 있으면 하시면 안 돼. 왜냐면 불안해. 지역주택 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성공 확률이 25%예요. 서울은 8%야. 근데 여기 상도동이 다 몰려있어. 그래서 이 앞에 하얀 게 지역주택적으로 한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애고 네. 그 밑에가 23구역 있잖아요. 23구역이 이제 신통이에요. 신통이고 그 옆에 14구역이고 아래 그 이상하게 생긴 걔가 네. 걔는 이제 이상하게 3,200세대거든요. 15구역. 이 15구역이 저희가 이제 애청자분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사드릴 거야. 근데 이게 신통으로 되는데 여기가 신탁 회사로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조합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잖아요. 조합 방식은 조합원들이 모아서 취재인회 결성하고 조합 설립 인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신탁 방식은 조합원들이 모집할 필요 없이 신탁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 회사가 지정이 되면 지정 고시가 되면 신탁 회사 지정일이 조합 설립 인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신탁 회사 지정하는 날을 18일 만에 동의서를 거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났어. 18일 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엄청 이제
빠른 데야. 자력이- 주민들의 자력에 열망이 굉장히 높으신 그런 구역인데 제갈량께서 말씀드린 곳이 상도 23구역하고 14구역, 15구역 하면 한 6,300세대 지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도 14, 15구역이 매가가 우리 제갈량님이 1,000만 원 갖고 투자해줬던 그 곳이 프리미엄이 지금 한 4억에서 5억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가가 거의 7억에 나오고 전세 끼고 갭 투자가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자력도 높고 신통으로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4억 정도 있으면 이제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또 수익 분석 한번 해봐드려야 되잖아요. 주변에 지금 최근에 실 입주한 아파트 이름이 뭐였죠? 상도 파크자이. 파크자이? 네. 네. 그 아파트가 이제 아직은 좀 20억에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19억 9,800. 네,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상도동에는 아파트들 보면 약간 여기도 언덕 입지기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5억 투자해서 주변 아파트가 20억인데 내가 5억 투자해서 추가 분담금을 향후에 뭐 10억 이상 낸다고 하면 그랬을 때 투자 수익은 거의 안전마진 한 5억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우리 15구역 그 우에 있잖아요. 15구역은 역에서 좀 멀어요. 맞아요. 약간 어설퍼. 네. 근데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으니까 이제 좀 네. 대장으로 보는 건데 그 위에 보시면 23구역 있잖아요. 네. 여기서 가깝고 얘는 조금 더 평지면서 1,800에서 2,000세대 정도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얘는 지금 4억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갭이. 갭 투자. 신통, 네, 네. 신통 그렇고 그 옆으로 가면 지금 이제 새파란 데 말고 그 옆에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하얀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지금 동의서를 이제 진구하려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아직 1억 원으로 할 수 있어요. 위치가 상도 일동 주민센터 그 이제 남측으로 있는 네. 아직 파란색 구역계에 그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 이제 진구하려고 하는 완전히 네. 이제 초기 단계라고 초기. 보시면 네, 돼서 네.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상도동 같은 경우는 왜 또 부각을 받냐면 중요한 게 상도동 자체도 파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액대 그리고 상도역 바로 앞에 상도 노빌리티 있어요. 이런 네. 애들 호가는 한 22억까지 나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거래는 안 됐는데 그 상도동보다 상도동은 노량진의 인접지기 때문에 다시 재조명을 받는 거거든요. 네. 노량진 유타운 여의도 바로 북쪽이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의 근접지기도 하지만 노량진 유타운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한바닥. 네. 한바닥 재건축이에요. 1만 세대 이상이 한바닥에 다 들어가면 노량진도 한강변이죠. 그리고 길 건너면은 용산이죠. 북서측으로가 또 여의도가 있죠. 강남까지 9호선 타고 바로 직행이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이 최하 40억 보는 거예요. 노량진은 40억 클럽에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도동은 아직까지는 20억이다 이렇지만 노량진이 40억 찍어버리면 얘는 30억은 가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일단 1억대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통으로 후보지 지정됐는데 지금 3억, 4억. 3억은 조금 물건 찾기 힘든데 4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요것 네. 때문에 이제 지금 앞에다 배치를 해드렸고 왜냐면 네. 그 옆에 흑석동이 지금 이제 34억을 찍었어요. 흑석동이. 흑석동은 언덕이잖아요. 노량진은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40억을 갈 거라고 하고 딱 사이에 있어요. 상도동이. 근데 아까 말한 그 기준이 파크자이는 471세대밖에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얘가 만약에 25억 이상 간다. 왜냐면 얘가 40억 가면 7, 80억은 해야 되는데 네. 20억은 더 가지. 왜냐면 여기 470세대밖에 네, 네, 안 네. 되고 얘는 3200세대니 2000세대니까 그래도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20억 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했어 상도동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20억이면 얘네들은 세대수가 2000세가 넘는 애들은 당연히 25억, 30억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 30억대는 안 나왔지만 25억은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아까 23구역 이게 4억짜리는 괜찮은 거예요. 위치도 좋고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내가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추진하는 여기는 구역. 추진하는 네. 데는 모아는 당연히 돼. 모아는 되는데 이 모아를 추진하던 사람 추진위원장 같이 이분 욕심을 부려가지고 신통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신통은 노후도가 30년이 돼야 되거든요. 30년이 될 수가 없는 게 얘는 신대방 상거리에서 가깝고 평지니까 또 시장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냅다 집을 져놨어. 신축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30년씩 될 수가 없어. 근데 20년은 되니까 모아는 충분해요. 근데 신통으로 하려니까 조금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억 갖고는 지금 들어가면 수익이 네. 10억 이상은 나오죠. 네. 오히려. 네. 1억에서 1억 언저리 내가 여유자금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지역 목동 갈 거냐 상도 갈 거냐 그냥 따지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둘 다 우리가 보는 25억대로 지금 수익 분석해드렸을 때 양쪽 지역이 비슷해요. 그래서 물건이 있는 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거주 목적보다는 지금 투자 목적이 제일 세기 때문에 상도에 물건이 있으면 상도 걸 사시는 거고 목동에 물건이 있으면 목동 걸 사시는 거고 어디를 가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페이지는 네. 왕십리 역사 기준으로 보면은요 성수동하고 중간 사이에 껴있는 사근동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공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이 사근동이 여기도 진짜
가보면 열악해요. 여기는 언덕은 없지만 일단은 왕십리하고 이쪽은 옛날 구도심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원선, 경인선 이런 지하철 노선들이 뚫린 데는 다 335 판잣집부터 시작한 동네들이거든요. 구획정리 못했어요, 이런 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그냥 다 재개발, 예전 같으면 재개발했죠. 지금 이제 신통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가로정비가 좀 돼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사근동 모아타운. 네. 여기도 지금 빌라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또 숨은 옥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통에. 네, 맞아요. 다가구가 신통. 있어요. 다가구. 네. 신통 지역에 다가구가 아하. 있는데요. 전세금 6억 9천인데 전세금 2억 7천 빼면 여기도 4억 2천 투자 가능하거든요. 네. 예, 여기 같은 경우 4억 2천에서 들어가시면 입주권 하나 받으시고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은 응봉동 왕십리도 서울숲 붙여요. 응봉동 서울숲 붙여요. 네. 사근동 서울숲 붙여요. 서울숲 뭐뭐뭐 서울숲 뭐뭐뭐 붙인 이 아파트들이 똑같이 성수동만큼 서울숲을 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붙이는 거거든요. 서울숲 붙은 거 자체가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은 27억 하잖아요. 지금, 옆에. 네, 바로 아래 서울숲 보시면. 아이파크 자이 네, 아파트. 네, 맞아요. 항상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성동구 하면은 우리 황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숲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집값을 지금 응봉동이나 이런 데서 막 따라 붙으려고 여태까지는 열악했는데 앞으로는 거의 집값이 이제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이 인근에 우량한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거의 27억에서 이제 30억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사근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뭐 사근동 다 못 들어보셨죠? 그렇지. 굉장히 낯선 동네인데 바로 한양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교통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금 현재 뭐 한 3, 4억 정도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진입하시면 여기도 수익성이 거의 10억 이상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점으로는 네. 우리 모아타운에 4억 3천짜리 하나 있어요. 전세가 2억 천. 이런 게 갑자기 뽁 뛰어나오는 경우가 2억 있단 말이에요. 2천. 네. 이런 경우는 괜찮죠.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왜 수익률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근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 기존에 토지 등 소유주가 한 648명인데 그렇죠. 향후에 1694세대가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조합원 대비 지금 거의 임대주택을 빼도 조합원 수만큼 일반 분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을 예, 저희가 사업성이 어느 정도, 좋은 거예요. 이 네, 정도면 말씀을 드릴 수 더블이 있을 것 넘으니까. 같아요. 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면은 네. 천호동. 네. 천호동도 네, 지금 강북권. 한 1억대 초반으로 이제 진입하실 수가 있는데 금액별로 아무리 좋아도 내 돈에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천호동 같은 경우는 천호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바로 인접한 이제 강남권, 강남 3구에 잠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호동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막 추진하시는 단지에서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잠실 아파트 기준으로 이미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모아타운으로 이제 동의서를 60%를 거뒀다가 2025년 2월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새롭게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 줬는데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려면 역세권 반경 500m 내에 이 사업 부지의 2분의 1이 속해 있어야 돼요. 근데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 보시면 천호동인데 8호선 암사역에서 반경 500m 내에 속하는 역세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신속 통합을 해도 되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 구역에서는 지금 동의서 60%를 가지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려고 이제 사업 설명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3천 가구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이쪽 지역에 또 1억대 초반이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인접 지역에 선사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17억 3천 정도 34평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도동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이 정도 형성을 하고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고 사업성이 좋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 금액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돈 1억대 초반이면은 향후에 한 5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버신다고 하면 수익성은 굉장히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일단은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투자처가 서울시는 거의 별로 없죠. 없어요. 예, 네. 완전 소액이고요. 네. 주기 투자형으로 넘어갈게요. 네. 사동에서 한 5억 정도인데 서초 강남권에 사실은 5억 미만이 없는데 방배동이 유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방배동이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요. 방배동 하면은 아파트 재건축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5구역이나 6구역이나 이번에 이제 6구역 입주했죠. 13, 14, 네. 15구역처럼 단독하고 빌라 세대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재건축 사업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단독이나 빌라 있는 데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길이 안 좋으면 신통하는 거고요. 가로가 정비가 잘 돼 있으면 모아하는 거거든요. 방배 일동의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인데 여기도
여기도 지금 동의서 진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프리미엄이 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1블럭은 75% 동의율 받았고요. 2블럭 42% 그리고 5블럭 45% 정도 지금 동의율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매가가 4억대 초반짜리 하나 있고요. 5억대 중반짜리 있고 7억대 있고 여기도 좀 덩어리 큰 거는 뭐 11억, 12억, 13억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소액으로 가시자고요. 우리가 여기다 금액 많이 묶어놓고 나중에 입주할 때 나 분담금 좀 줄이고 싶어 하면은 그리고 중간에 입주 계획이 있는데 나 그래도 방세계는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좀 덩어리 큰 거 10억 이상으로 가는데 지금은 그냥 나 투자만 할 거야. 입주는 안 해도 돼 하시면 지금 4억 6천짜리가 전세가 지금 2억 2천 껴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빌라 짓다 보면은 4층, 5층부터는 1조권 사선 제한 들어가요. 왜냐면 북측의 일조량을 앞 건물에서 좀 피해주는 거예요. 4층이나 5층은 미반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판넬로 적게는 3평, 뭐 5평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위반이 등재가 돼 있지만 다시 국회 들어가서 이게 양성화시키는 게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제 민주당에서 까이기는 했어요. 작년 거는.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때 양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내 물건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나중에 입주권 받을 때 여기 위반 건축물 등재되고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상관은 없으세요. 네. 대신 지금 전세 금액은 확장된 부분까지 해서 금액은 좀 잘 활용을 하고 네. 계시는 거고요. 네. 그게 지금 전세 끼고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실 물건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방배동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방배동은 투자 금액이 한 2억 4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상도동이나 다른 지역들도 거의 이제 뭐 4억 이상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가성비 대비 최고의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물이 나오면 애청자님들께 더 상급지고 더 수익률이 높은 지역부터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애청자님들의 돈 차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금액별로 맞춰서 이제 해드리는데 방배동 모아타운은 지금 3억 미만으로 진입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래 보시면 최근에 분양권 시세 DH 방배거든요. 34억인데 호가는 거의 40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억대, 3억대 이렇게 투자하셔서 방배 진입하시면 거의 퀀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분석 계산만 빨리 해드릴게요. 네, 네. 내가 지금 4억 6천짜리 샀어요. 지금 네. 현재 투자금 2억 4천이에요. 분담금 32평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 15억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금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4억은 받으실 거거든요. 분담금 11억 냈어요. 바로 인근에 25년도 기준으로 34억 찍었죠. 그러면 나는 11억에다가 2억 4천 13억 4천 투자했는데 수익이 20억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하 수익 20억이고 사실상은 지금 이제 40억 정도는 저희가 보고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미리 넘어가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거래가로 계산했을 때가 최하가 이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수익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런 면에서 2억대, 3억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익 큰 거예요. 네. 아, 지금 수익이 15억, 20억 이러니까 약간 너무 꿈 같은 숫자실 텐데 정말로 똑같이 방배동 9년 전에 정말로 1억 투자하셔갖고 25억, 23억 이렇게 버셨거든요. 방배동에 입성을 하시면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를 이제 이미 먼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우리 또 3040 세대분들이 제일 아유, 좋아하시는 제일 좋아요. 마포구. 마포죠, 마포. 마포가 이게 또 한강 네. 살기가 좀 편하대요. 근데 네. 한강변이기 때문에 먼저 좀 뛰기 시작했는데 마포도 용강, 도화, 뭐 용문, 탕수, 신수, 망원, 대흥, 합정. 망원, 네. 합정 다 있어요. 지역 모아타운 신통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진도 나간 데들은 금액대에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통 7, 8억 뭐 이 정도인데 빌라 기준으로요. 그래서 현금 투자 들어가시는 금액대가 최하 5억 정도 잡으셔야 돼요. 마포는. 맞아요. 네. 3억대는 아예 진입 못 하시거든요. 신수동에 좀 물건이 괜찮은 게 101호 대책발인지 조금 겁먹으신 분들 좀 싸게 내놓으신 것들 있으세요. 네네. 먼저 그러면 신수 13구역 여기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신통구역이거든요. 현재 노후도가 60% 정도 되고 여기가 바로 위에가 대흥역이잖아요. 대흥역이 최근에 대치동 학원들이 다 몰려들면서 그 대흥역 위에 새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30억대 넘어가면서 우수한 자산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이 많이 이제 같이 입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흥역에 학원가들이 대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인프라하고 한강 조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2006년에 이제 재개발 먼저 진행하다 사업 무산되고 한번 고비를 마시면서 다시 신통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열망이 되게 높은 지역인데 현재 주민들이 한 650명 되시고 향후 1100세대 정도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노후도는 살짝 낮은 편이지만 최근에 신축들이 조금 들어선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주민들이 굉장히 열망이 높은 곳이라서 재개발이 되면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마포는요 우리 애청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마포하고 서마포가 있어요. 그리고 중마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서마포와 동마포 사이에
사이에 중마포가 있는데 중마포는 망원 합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동마포는 신수를 비롯해서 도화, 대흥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은 이미 이제 새 아파트가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수 13구역도 이 신축 아파트들이 거의 30억대가 넘어가는 거를 보고 여기도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열망이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수익 분석 우리 황금별장님 또 해주셔야죠. 신수니까 신수로만 해드릴게요. 신수 옆에 바로 네, 신수 신촌숲 아이파크 이름이 많이 길어가지고요. 네. 매물 한 6억 정도 매입하시면 전세 끼고 여기도 4억 정도 들어가세요. 조금 네. 전세 잘 껴있다 그러면 한 3억 7천 정도인데 마포도 조합원 분양가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하 15억은 보셔야 돼요. 잡고 들어가셔야 돼서 현재로서 그러면은 갭 4억이고요. 15억이면은 분담금 11억이면 그냥 15억 지금 다 내가 지금 들어가시는데 바로 인근에 신촌숲 아이파크 보면은 25억 잡으면 수익 분석은 10억 네.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뭐 중앙마포, 동마포, 서마포 얘기했는데 마포는 네. 동쪽으로 붙을수록 용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맞아요. 용산 정비창부터 개발할 때 해서 용산에 있는 재개발 그리고 서계, 청파 이 지역들까지 마포 공덕지구까지가 바로 다 인근이거든요. 이 인근까지가 개발 계획이 10년 안에 다 세팅이 돼요. 그러면 마포까지도 그 흥풍이 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25억보다는 한 마포도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는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10억 플러스 알파 한 5억 정도 그 정도까지 수익 분석해서 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중간에 우면하고 지금 양재가 꼈는데 그냥 3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서마포에 속하는 합정하고 망원이 있어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직주 근접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동마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림 보시면 파란색이 다 한강이잖아요. 여기는 한강변이라는 그 인프라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합정에는 369번지 1원에는 여기 이제 모아타운을 현재 4개 구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의 뭐 2000세대 가까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인근에 그동안은 당인림 발전소라고 있어서 약간은 유해시설이다 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지상이 다 이제 공원으로 바뀌고 지하로 다 그 시설이 다 내려갔는데 주변에 지금 시민이 좀 쉴 수 있는 뭐 문화공원 네 이게 조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합정에 한강변이라고 하면 합정 같은 경우는 2호선 6호선 W역세권이에요. 그리고 한강변이에요. 향후에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한강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도 좋고 여기 공덕역까지도 공덕이나 종로나 아니면 주요 일자리 강남까지도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합정 모아타운도 거의 뭐 30억대까지는 다 기대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조금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시지만 마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지금 아이언 뉴타운을 비롯해서 다 개발이 됐고 이쪽 서마포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발되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합정 여기 1구역에 매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봤더니 지금 102로 대책 후에 약간은 이분도 위축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6억대까지 이상을 호가를 했었는데 매물이 5억 3천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8.29평이고 전용이 10.4평이니까 투룸인데 투자 금액이 전세가 1억 9,950만 원. 예, 안심전세 비율인가 봐요. 깔끔하게 들어가 네, 950만 원, 50만 원 모자란 2억인데 그래서 내 돈 한 3억 4천 정도면 합정 1구역에 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엄청 싼 거긴 하죠. 그럼요. 네. 합정동은 네. 한강뷰 영구 조망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세빛 문화숲도 조성하고 세대수도 거의 이제 3,000세대는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세대수도 대단지고 한강뷰도 있고 아직은 거기가 한강을 바라보는 그 아파트가 없어서 가치가 이제 이렇게 좀 작은 것밖에 안 나왔는데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네, 네. 근데 얘가 이제 자기네가 자체가 이제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좋은 입지에 네. 정비 사업을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 물건 자체가 먼저 선점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남권처럼 먼저 이제 입주하는 예를 들면 반포 같은 데도 반포자이 같은 경우 19년 됐잖아요 입주가. 근데 그 앞에 신반포 2차 4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같은 시기에 들어간 애들인데도 그 시차가 벌어져요. 누가 끌어주고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티키타카가 잘 맞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형 단지는 없고 하지만 살기 너무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도시 정비하게 되면 이 물건들이 나중에 선점을 신고가를 좀 찍을 확률이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면하고 양재가 빠졌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 양재동 모아타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애청자님이 계신데요. 양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두 개 블럭 보시면 대상지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양재 모아타운은 양재동은 그동안 방배동에 비해서는 약간 같은 서초구지만 약간은 좀 변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여기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되면서 매매가가 거의 8억대가 넘어가고 있어서 여기는
여기는 가성비 대비 투자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요게 지금 우려될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서초구를 하고. 예. 네. 향후에 이제 아파트가 만약에 여기 양재동 모아타운에 내가 뭐 6, 7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방배동 모아타운 지금 후보지 선정은 아직 안 됐지만 여기는 거의 뭐 한 3억대, 2억대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하면 향후에 집값이 양재에 비해서 방배가 좀 더 현재 상황도 그렇고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 투자로 보면 양재냐 방배냐 그러면 방배를 좀 선택을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네, 맞아요. 서초구 하면 이제 이 등수를 매긴다면 반포, 서초, 방배, 양재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네. 양재는 일단은 경기도하고 붙어 있어. 그리고 끝자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같은 방배동이라 하더라도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예술의 전당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인강 아파트랑 이런 데는 싸. 왜냐면 그 남부 순환도로가 지나가면서 산으로 막혀 있어요. 산으로 막혀 있는 건 산을 보는 건데 그걸 막혀 있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거기는 남부 순환도로라 차가 지나갈 때마다 엉덩이가 흔들린다 해서 거기 인강 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막혀 있는 것은 싸요. 근데 산으로 막혀 있느냐, 강으로 막혀 있느냐. 강도 막혀 있잖아, 사실. 근데 강은 막혀 있다고 안 해. 네. 왜냐면 헤엄쳐서 가나 봐. 아, 튀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혀 있다고 하는 그건 비우라고 네. 하는데 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돈도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일단 이 양재는 네. 옆에 양재대로 있잖아요. 거기도 막혀 있지만 그 옆에가 또 산이면서 성남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도 아무래도. 경기도랑 섞여 있으면 별로야. 송파도 비싸잖아요. 비싼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파동도 있지만 하남하고 성남이 있어요. 거기가 송파에 비해서 좀 싼 편이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를 네. 못 따라가죠. 네. 일단 주변 아파트가 못 따라가죠. 네. 20억도 안 돼. 장남에 비해서. 예. 예. 그리고 양재 자체가 대단지 아파트가 원래 없어. 네. 여기 다 빌라만 있었어. 왜냐면 변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가 만약에 뭐 2, 3억대 투자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후보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진입하시라고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7억 2천의 투룸인데 투자 네. 금액이 거의 5억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저 얼마 전에 이찬진 금융위원장 우면동의 대림 아파트. 네. 그런 사업 데처럼 싸게 팔렸더니 빨리. 네, 18억 찍은 게 그게 최고점이기 때문에 네, 네. 주변에 큰 아파트가 웅장하게 먼저 최고가를 빵 찍어줘야 내가 얼마가 갈지가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 하지만 양재동도 들어가 있는 뭐 R&D부터 해서 교통편이나 조금 이제 바운더리긴 하지만 수익은 나는데 같은 금액이라면 수익은 방배동보다는 처진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동은 이 말만 해도 오면동이잖아. 왠지 손가 잠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 역에서도 멀고 좀 동떨어져 있어. 네, 그래서 조금. 진짜 정말 잠자고 있는 그 동네예요. 지역. 맞아요. 아까 이제 망원 합정까지 먼저 네, 해드렸고 이제 5억에서 10억 네. 중상위 투자형 뭐 사당동부터 해야죠. 그렇죠. 네. 사당동 3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동작 번역이 네.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동작 번역이 굉장히 넓어요. 네. 지하철 노선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동작구만큼 지하철 노선이 좋은 데가 없어요. 1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4개 노선이 크게 격자로 다 이어지다 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친구들 멀리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메인에서 좀 살았던 그 분들은 아무리 7호선이 강남으로 출퇴근이 된다라고 그래도 구청 가서 집을 안 얻어요. 많이 가야 상도동이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사당동 역세권을. 네. 뭐 더블 역세권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 나오기 때문에 사당동이 언제부턴가 방배동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해가지고 네, 맞아요. 방배동이 40억을 찍으면 사당동도 35억은 잡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사당동이 언덕이 별로 없어요. 방배동보다 지형이 더 좋아요. 똑같은 관악산 줄기 자락인데 사당은 평지고 방배동은 울퉁불퉁 저쪽 도곡동까지가 구릉이 조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평지에 대단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당도 지금은 최고가가 22억, 25억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같은 동작구기 때문에 저쪽 상도동 애들의 시세도 데리고 오고 흑석동 애의 시세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5억, 35억까지. 그래서 3,000세대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 3,000세대도 없거든요. 여기가 네. 2호선, 4호선, 7호선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당동 개발에서는 제일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 네. 15하고 인접된 16구역인데 16구역 매물 아예 없어요. 15구역 매물이 있는데 지금 얘 신통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네. 위반 빌라인데 9억 나왔는데 매도인이 위반 이거 소지 안 해줘. 그냥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막. 네. 이 정도로 배짱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호재가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허가가 안 나와요, 위반은. 네. 그래서 손 못 대고 있는 물건이고. 네. 지금- 매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대지 11평짜리는 전용 23평. 이 빌라는 조금 신축한 지 한 10년 정도 돼서 물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매가는 11억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당 15구역도 지금 대지 지분당 평당 1억 정도. 이거는 조금 싸게 나온 거고 오히려 오래된 빌라들도 1억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매가는 11억이고 전세가 3억 4천 껴있다 보니까 7억 6천 갖고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황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반 건축물 없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인데 만약에 사당동에 지금 사당 2호 2번지 16구역, 5구역, 12구역 이렇게 전체 한바닥 여기도 다 이제 신통이든 뭐하든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트리플 역세권에 향후 한 5천 세대 정도가 지어진다고 하면 여기도 거의 방배의 집값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로이파크는 20억대 초반이긴 하지만 거의 27, 8억대 30억 선에 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투자 금액은 좀 높긴 하지만 여기가 신통 후보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좀 안정적인 곳에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당 15구역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돼지가 이제 11평 빌라가 그러고 보면 네. 단독주택이 16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하셔야 그게 돼요. 훨씬 그게 낫네. 네네. 그 단독주택인데 얼마 들어가냐가 이제 또 중요하긴 하죠. 3억 정도가 있는 것 전세요. 같은데 네. 주인이 거주를 해요. 13억? 또 주인이 이제 좀 수리를 럭셔리하게 해놓은 것 같아. 네. 그러면 위치도 좋고 주인 전세를 한 3억 정도 놓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빌라랑 비슷하네. 네, 그렇긴 네. 한데 단독주택이 만약 1+1이 나오면 좋기는 한데 내 돈 이제 13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증금이 3억 네. 정도 있고 그러니까 16억이니까 매가가 주인이 3억 정도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주인이 예. 그럼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네, 그게 네.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15구역의 단독주택은 매가가 16억인데 기존 보증금이 3억이고 주인이 3억에 전세를 살아주실 경우에는 6억이 되니까 10억 투자네요. 금액에 맞춰서 이제 진입하시면 될 것 빌라로 같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7억 투자 하셔야 7억 되고 투자. 최근에 그 바로 길 건너편으로 로이파크 바로 네. 그 남측으로가 이수역 힐스테이트 센트럴이라고 931세대 분양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거기가 지금 일반 분양가가요 5구제곱에 17억 4,300만 원이었어요. 여기도 사당동 치고는 역대급의 청약률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84제곱으로 22억 4,460만 원. 22억 4,460만 원이면요. 방배 5구역 일반 분양가예요. 그동안 2년이 채 안 될 거예요. 5구역이 22억에 분양했을 때가. 인건비 많이 올랐어요. 건축 부자재 가격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일반 분양가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일반 분양 이제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핫한 지역들 청약 점수 70점이에요. 70점 이하 아예 거기 그냥 대기자에 걸리는 거는 기분만 안 좋아. 그러니까 청약 홈에 들어가서 누르지도 말아야 돼요. 네. 그냥 메인 지역들은 아예 그냥 대기가 막 600명씩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는 건데 이 사당동이 또 특징이 뭐냐면요. 사당동은 사업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주택 있죠? 모아 있죠? 역세권 활성화 있죠? 신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좋은 사당 15구역에 3,000세대니까 너무 좋은데 나 사당에 꼭 사고 싶은데요. 3억대로 들어가고 싶어요. 모아타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염두에 네. 두시고 네, 네.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 다 아시는 유명한 노량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노량진은 1만 세대 이미 이제 8개 구역 개발하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가 지금 진도를 잘 이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안에 다 이제 입주가 될 예정인데 노량진 뉴타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맞은편은 여의도고 지금 그 한강 기준으로 오른쪽은 흑석이잖아요. 여의도 브라이트는 지금 2023년에 입주했는데 35평 가격이 최근 39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흑석에는 지금 9평이 29억 8천, 30억 선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집값을 형성하다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이 사실 흑석보다는 더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만 세대 지어지면 여의도 집값 정도 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에 현금 지금 거의 뭐 20억대 이상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 존치 13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방송할 때 노량진 편 할 때 현금 투자 그때 2억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2억 그거를 놓쳤어요. 그거 바로 계약금이 들어가서 저희가 못 해드렸는데 거기가 존치 구역이었던 이제 노량진 모아타운이 확정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매매가가 거의 이제 5억대, 7억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건 구하기는 지금 쉽질 않아요. 우리 황금 회장님 혹시 물건 구하셨나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죠. 네, 저희가 샅샅이 뒤졌는데 매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네. 구역도 보시면 빨간색이 10, 11, 여기 10, 예. 12, 13이 다 존치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 지역들이요 월세가 노량진 하면 또 고시촌이잖아요. 월세가 빠방하게 나왔어요. 다 근데 반대했죠, 이제 고시촌도 그래서. 옛말이야. 네. 이제는 젊은 청년들이 고시를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도 오래됐고 월세도 안 나와서 그때는 무슨 재개발을
옛날에 우리는 존치 이랬는데 지금은 다시 지금 해볼까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10구역, 11구역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미비해요. 네. 현재로서 제일 빠른 거는 13구역. 근데 13구역 약간 구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8구역, 5구역, 1구역, 6구역 이런 데보다 지형은 별로 좋진 않지만 그 정도 구릉이면 방배 5구역도 확 까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으면서 깔 수 있는데 문제는 고를 만한 상황이 안 돼. 물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도 매일 체크하는 게 물건만 나와봐라. 네. 내가 그냥 바로 해줄게. 막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보시면 그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19구역이나 뭐 1, 2구역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된 곳이 존치관리구역이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입지가 좋다 보니까 그때 상가들이 있고 이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여기가 입지가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19구역도 마찬가지고 1, 2구역도 마찬가지고 매물을 내놓지를 않아서 찾을 수가 없고 만약에 나와 있는 매물은 거의 7억대에서 막 10억까지 부르기 때문에 진입하시기가 지금은 조금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매물 혹시 찾으면 노량진 관심 있는 시청자님들께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용산 유명하기도 하고 그냥, 네. 그냥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네. 가장 상급지입니다. 네. 개발 계획이 용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용산은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에도 용산 어디 서계동, 만리동, 뭐 청파동 그때도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당시 투자금들 2억 5천대였어요. 근데 전체 얼마 들어있냐면 7천, 8천 들어있었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갖고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려갖고 중간에 다 터졌는데 지금 이제 진도를 네, 빼는 네.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는 다 재개발이었단 말이에요. 재개발은 주민의 자력이 높아야 돼요. 주민의 자력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 지역들이 청파 서계편 보시면 거기도 다 구릉이고 대중교통 수단이 오토바이예요. 버스나 마을버스가 도로가 너무 길이 좁아서. 없어서 네. 찍지를 못해. 한마디 하면 윙, 한마디 하면 윙. 다 오토바이로 주민들이 가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길이 좁은데 그 지역들이 이제 탄력받아가지고 서울시 핵심 사업인 신통하고 모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으로 후보지 선정된 데들 지금 매매가들 7억 이상씩. 네. 서계동 똑같아요. 청파동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차피 돈 들어갈 거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효창역 앞에 효창동 역세권 하고요. 그리고 원효로 일가 역세권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빌라들은 막 12억, 15억 해요. 그것도 원룸이에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들이 간혹가다 싸게 나온 애들이 지금 한두 건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것도 여기는 금방 날아갈 거예요. 오늘의 세미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야. 네. 왜냐면 이건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숨어져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안 그래도 김진영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 정말 집중해야 들으셔요.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효창 역세권하고 원효로 역세권 있잖아요. 용산 네. 여기는 언덕이긴 하지만 전부 다 지금 헐었잖아요. 다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될 거예요. 한강변에는 어차피 국제 업무지구라 다 주거지역가 그렇게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효창동하고 원효로 일가 여기가 이제 그런데 원효로 일가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단독주택인데 지금은 1+1이 웬만하면 안 주는 추세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방배동이나 성수동이나 한남동 이런 데는 이미 다 되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도 났고 이런 데들은 1+1을 처음부터 줬어요. 그리고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단독이 많아서 1+1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데들은 단독주택에 봐야 조금 조그마해. 그리고는 빌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라 임대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게 있냐면 1+1은 안 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싸게 내놔요. 싸게 내놔서 예를 들어서 11억 8천짜리가 있어. 11억 8천짜리가 있는데 이건 얼마냐? 대지 지분이 한 60제곱이야. 60.8제곱. 건물은 60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얘는 정비구역 지정일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왜 정한다고 그랬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투기 방지. 그러면 어떠냐면 1+1은 못 주잖아요. 그럼 이런 건 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입주권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효로 일가 여기 역세권은 아직 신청을 안 했어. 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해. 효창동은 심의를 통과했어요. 심의를 통과해놓고도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어. 근데 얘는 아직 접수 자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은 내가 토지만 따로 하나 받을 수 있고 건물은 무조건 나와. 우리가 입주권 분양을 받을 대상자는 뭐냐면 토지 또는 건물이에요. 건물 주택이 된 상가 말고 건물 또는 주택인데 주택은 무조건 되잖아요. 10평을 갖고 있어도 나와. 나오는 토지는 어떤 거냐면 자 60에서 90까지는 무주택자 끝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되고 90만 넘으면 90 이상은 유주택자도 입주권이 나와요.
90제곱미터예요. 네, 90제곱미터. 네, 90평 자, 아니고. 자, 90제곱미터면 네. 무조건 입주. 7.25평. 90제곱미터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처음부터 계약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토지는 제갈량, 건물은 황금배짱 이런 각각 나오는 거예요. 네. 각각 나오는데 집이 잔뜩 있잖아. 잔뜩 있으니까 60은 안 돼. 그렇죠. 그럼 일단은 해. 네. 하고 이제 얼마가 모자라? 30이 모자라잖아요. 30을 따로 사. 따로 사면 돼. 토지. 살점 붙이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90을 해야 내가 10개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2개가 나와. 2개가 나오면 또 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붙여야 되는데 도로가 가끔 있잖아요. 도로로 붙이면 돼. 도로도 처음부터 권리 산정 기준으로 쪼개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30을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 도로가 죽었다깨나 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정자분을 이거를 해드렸는데 7.4제곱이 모자라. 그래서 7.4제곱 모자라서 도대체 구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또 갑자기 10억짜리가 있는 거야. 10억짜리가 있으면 저기 얘가 60인가 보다. 항상 갑자기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전화를 했더니 아 이거 저기 무섭대. 부동산이 전화를 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얘는 11억이라고 해야 돼. 11억 정도 하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6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참 우리가 이 머리는 아플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어. 건물을 사고 이거를 팔아. 60을. 11억에 샀어요. 네. 자, 60제곱을 10제곱씩 다 쪼개줘. 팔아, 다 팔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10제곱을 얼마에 팔 수 있냐? 네. 1억 5천. 그러니까 지분당 1억 1억 5천씩에 파는 거예요. 1억 5천에 세평이니까. 하면 6개잖아요? 그럼 얼마게요? 9억이잖아. 그럼 내 돈 1억만 2억하고 투자하는 용산 거야. 거 사는 2억.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야지. 그러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분을 해드릴 분이 있잖아요. 또 한 분도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여기는 내 거는 어차피 입주권은 받는데 어떻게 용산에다가 얘가 3,300세대예요. 이 용산에다가 어떻게 2, 3억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근데 이거는 옆에 있는 이제 부동산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내놓지. 주인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이제 물어봐. 네. 추지 사무실에 저기 접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냐면 접수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땡이야. 네. 그 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돼. 이거는. 그런데 일단은 샀어. 제가 그냥 황금배짱으로 우회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권이 2개 나와. 근데 나는 집이 잔뜩 있으니까 60 갖고는 안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추가로 넣어도 돼. 소유권 이전은 이미 분리를 했잖아. 좀 모자라긴 하지. 그런데 권리 산정이 지났다 하더라도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해도 돼요. 나는 이미 거기 내에서 이제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거죠. 굉장히 난이도가 네. 높지만 아니 높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건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알았잖아. 안 해봤으니까. 알면은 이제 쉬운 거야. 쉽죠. 한 번만 쉬운 해보면 건데 쉬워요. 이제 네. 이런 거 어디다 하고 싶어? 성수동에다 하고 싶지. 근데 성수동은 안 돼. 네. 이미 다 권리 산정 정리고요. 기준이 하고도 막 무슨 지났죠. 조합 설립인가도 끝났고 다 네, 끝나서 네, 안 돼. 네. 한남도 안 돼. 방배도 안 돼.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네는 비싸. 35억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신기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왜 있지? 막 이렇게. 이제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이제 건물이 1967년 막 이래요. 막 우리 맞아요. 태어나기 전에 막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진짜 일제 강점기 때 막 가서 보면 막 높이도 뭐 2m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집 앞에 도로가 2m 이상이 나와야 그래도 레미콘 차라도 들어오는데 허가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은 이런 지역들은 그냥 청량이나 이런 데 용산이나 이런 데 한바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뚜껑도 주고 무허가 얘기하잖아요. 뚜껑, 땅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갖고 있는 소유권이라고 갖고 있으면 다 주는데 뭐 최소 지분만 아니면요. 그래서 11억 주고 매입을 하는데 내가 땅은 60제곱은 다 팔았어요. 9억에. 그러면 2억 남죠. 그게 건물 가격이에요. 나는 조합원이야. 일단은 네. 권리는 하나 챙겨놨어요.
그리고 얘를 팜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금 11억에서 9억은 회수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2억 갖다 내가 나중에 조합원 분담금 20억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로 보냐면은 용산은요 최하 40억 버는 거거든요. 40억 이상 갈 거예요. 왜냐면 강남하고 그냥 강남보다 좀 더 높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나 이런 데들은 국제 업무지구, 국제 교류지구, 국제 금융지구들은 국제가 붙은 데들은 그냥 일단 건물이 70층부터 시작하는 동네들이거든요. 그래서 2억 투자해서 분담금 20억 내더라도 나중에 내 수입 최하 30억 이상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근데 돈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네. 모든 핸들링을 저희가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일이 많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용기 필요 없어. 왜냐면 왜냐면 사실 진짜 필요 없어요. 법에 나와 그냥 있는 들어가. 걸 하는 거라 네. 우리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법에 네. 나와 있는 걸 하는데 남들이 네. 모를 뿐이야. 네. 우리가 아는 것 뿐이지. 네. 잠깐만 뭐 신경 안 써. 아, 먹을 게 벌써 왔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냐면요. 법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네.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역 역세권 복합개발 여기 다 이제 진행되는 거 아시죠?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서계동. 용산구 서계동에 매가 7억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가 전세 1억 5천 껴있으니까 5억 5천 갖고 진입하실 수 있는 난이도 낮은 거예요, 여기는. 네. 요거 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개동도 좀 규모가 커요. 규모가 네. 지금 2937세대. 페이지 예, 42페이지입니다. 북단 쪽. 네. 서계동. 지도에서 위에. 제일 위에. 있는데 서울 플레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바로 바로 옆에. 서울역 네. 그 철로 있죠. 그 바로 옆에가 네. 서계동이거든요. 네, 거기가 네. 이제 언덕 아까 오토바이만 지나다니다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서계부터 밑에 청파동까지 삼각지 내려오는 데까지 거기가 또 한바닥이에요. 거기.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네. 여기 떨어진 데는 학교 아니면 공원 아니면 표창운동장 이런 데만 빼고는 정말 여기는 주거 지역이 다 한바닥이고 그 외에는 그냥 무조건 업무 지역 70층 간다. 네, 여기 100층도 가는 아, 예, 그런 데죠. 그 소개동 여기가 서계동 규모가 지금, 크기 네. 때문에 2600세대 엄청 이상. 싼 거야. 네, 맞아요. 2600세대 이상 지어지니까 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셔야 되면 이 서계동, 뭐 청파동 이런 쪽에 뭐 바로 옆에 또 공덕동 있잖아요. 이 일대가 다 지금 재개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황금 회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한바닥, 전체 한바닥이기 때문에 이쪽은 향후에 이제 40억 이상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수익률에 비해서 5억대 투자면 굉장히 가성비 대비 진입하실 만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것도 듭니다. 아마 1015 때문에 네. 무서워서 잠깐 내놨나 봐. 물건은 딱 네.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지 겨우 않고서는 이 찾았어. 금액에 나올 리가 없거든요. 네네. 자양동 아까 이제 성수동에 허락도 안 받고 네. 성수 오지구라고 붙어 있는 데는 신동은 이미 금액 날라갔고요. 네. 자양동에 모아타운 A, B, C 지구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B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대가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신통처럼 49층 올라갈 거 아니면 모아타운은 한강변이라고 하더라도 한 35층 정도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투입금 대부로 한 6억대 정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5억 네. 7천에서 한 6억 정도. 만약에 내가 5, 6억대로 들어갈 거라고 하면은 아까 좀 먼저 앞쪽에서 말씀드린 그 동네들 중에 고를 때가 좀 있죠. 어떤 네. 걸로 고를까. 근데 이것도 지금 고른다고 의미 없어요. 왜냐면 물건이 기다려주질 않아서 그냥 있는 지역으로 이제 하셔야 되기는 하거든요. 눈여겨봐야 될 지역 중에 또 한 군데이기도 해요. 자양동도. 네. 그 다음에 한 47페이지 보시면 여기 부가연 뉴타운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3,600세대가 넘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관리처분 지금 타당성 검토까지 이제 나갔는데 1-1구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피가 9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 단계가 많이 나갔으니까 내가 9억에서 10억 정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한 3,600세대 지어진다. 이렇다고 하면 부가연 뉴타운도 좀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현재 3구역 같은 경우는 4,776세대 규모로 이제 GS하고 롯데캐슬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약 8억 정도 하고 피가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현금 10억 정도 있으시면 부가연 뉴타운 지금 진입하셔도 이제 입주가 좀 빠르니까 그래도 한 7, 8년 이내에 입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실 만한데 매매 나와 있는 걸 하나 찾아보니까 부가연 2구역에 매매가 12억 5천에 나와 있는데 내 감정가는 이제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10억이 이제 붙은 건데 현재 보증금 2억이 들어있다 보니까 초투가 10억 5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11억 정도 있으시면 부가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향후에 추가 분담금까지 하면 총투가 한 17억 5천 정도. 근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 25억에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들어가시면 거의 이제 10억 정도 수익은 보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억 갖고 10억 벌 거냐, 이제 10억 갖고 10억 벌 거냐, 요거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기간이 짧은 거. 네. 사업 단계가 나가면 10억대 투자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직 그렇죠. 성수나 한남이나 이런 데는 아무리 사업 단계가 나갔다 그래도 우리가 거의 뭐 2, 30억 이상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의 우량 지역 10억 투자다. 근데 단계가 나갔다. 그러면 자금만 있으시면 진입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뭐 맛있는 게 막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방배동도 네.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모아타운 빼고는 일반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20억대 진입 가능하신데 네. 20억대 진입이라고 하면 이제 방배동하고 또 몇몇 군데 또 견줄만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보시는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그 차원으로 뒷페이지 이제 반포까지 진행 사항들 기재해 놓은 거 표는 한번 참고로 봐주셔요. 네. 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압구정이나 양천구, 목동 여기가 이제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서울 시내 25개 자체구 중에 뭐 신속이나 모아타운 이런 거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이주입니다. 왜냐면 집을 지으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주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신다 그러면 지금 진입하실 수 있는 이 골든타임 놓치시면 다시는 서울의 우량 지역에 진입하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앞으로 왜 오를 것이냐. 일단 공급은 없는 건 확실해. 네. 26년부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맞아야 되잖아.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언제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음마가 이제 4,400세대인데 걔도 지금 이제 빠르면 이제 3년 이렇게 잡고 네. 아까 압구정도 3년 잡았잖아요. 음마가 4년 잡아도 압구정에 이제 3년짜리가 있단 말이지. 2구역이나 이런 애는. 네. 그러면 얘네들 나오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나와도 문제고 네. 확 나와도 문제야. 이래도 저래도 다 이래도 문제죠. 문제지.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확 나와도 규제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나와도 규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오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를 빠르면 27년 그러면 2년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 2년도 안 남은 거랑 마찬가지야. 아니 한 달 남았네. 네. 그러면 2년 안에 3년 안에는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잖아요. 보통 강남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고 목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우리 그랑자이가 정비구역에서부터 이주까지가 2년 6개월 걸렸어요. 갑자기 뭐 했는데 갑자기 축 조합설립 축 이주 이래가지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면 되게 빨라. 근데 신동 아파트도 벌써 부셨어요. 네. 빠른 애들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해관계인들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나오면 14개 단지가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해야 돼. 남들이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금액이 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1억 올랐다가 2억 이렇게 오르지 않고 1억 올랐다가 갑자기 5억 올랐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게 네.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제 네. 세미나를 이제 연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해. 네. 빨리 오르기 전에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 10년 전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1015 부동산 대책 후에 서울 부동산 판도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똘똘한 지역들에 우리가 아파트는 못 사니까 아파트가 될 똘똘한 빌라에 이런 지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주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세요 표정이. 이쪽으로 프리미엄 지역들 성수, 한남, 압구정 이런 데는 다 35억 이상 매물은 있어요. 35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매물은 있는데 다 뭐 매스컴 통해서 다 아실 것 같고 네. 우리의 지금 주 관심사는 최대한 적게 묻어놓고 최대한 수익 많이 보자니까 앞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 시간 많이 오바됐는데 너무 집중해서 예. 정말 잘 들어주시고 아이 컨택 잘 맞춰주시고 네. 웃어주시고 네. 저희도 이거 하면서 기운이 이제 뿜뿜 나거든요. 네.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시면서 같이 또 저희가 또 하는 얘기가 뭐 눈 뜨면 이 얘기고 눈 감을 때까지 이 부동산 얘기인데 식사하면서도 또 궁금하신 거 네. 프리토킹으로 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콘서트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팔면 되는 거죠.